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는요, 패턴 적용과 함께 클리핑 마스크 그리고 펜 도구와 모양 도구를 사용한 설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고요. 4번 문제의 크기 600, 400 픽셀, 72 픽셀 per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새 도큐멘트를 열겠습니다.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와 격자 보기 진행해 주시고요. 12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와서 4번 문제의 배경색을 먼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CCC 입력해서 밝은 회색 설정하시고요. Alt 딜리트를 통해서 채워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그라운드 컬러 불투명하게 빠르게 채워넣기가 가능합니다. Alt 딜리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통해서 복사한 이미지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따 배치하시면서 다시 조정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에 혼합 모드 설정하도록 할게요. 오버레이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을 하십시오. 4번 문제니까 뒷번호 4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라디언트 사용하셔서요, 이미지를 흐릿하게 합성을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일 때 그라디언트 리니어 노말 100%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세로 방향으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위에서부터 아래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점증적으로 흐릿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13 이미지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르면서 모서리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상단에 옵션 바에 종횡비 고정 지정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할 거고요. 격자의 간격은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설정한 후에 격자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적용 전후로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장하는 거 간과했을 때 나중에 다운됐을 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저장하는 습관 들이도록 하십시오. 자, 드라이 브러쉬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고요. Alt 스틱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드라이 브러쉬 선택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이미지를 합성할 건데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레이어 마스크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그라디언트 툴로 대각선 방향입니다. 네,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합성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급-14번 이미지에 중앙의 형태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는요, 점증적으로 키울 땐 키보드에 오른쪽 가로, 왼쪽 대가로 눌러가면서 키우거나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드래그 또는 클릭해서 빠르게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주변과 경계 부분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는 이 퀵 셀렉션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하고요.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사이즈 3픽셀 지정해 주시고요. 드랍 섀도우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5번 이미지를 오픈하시고요. 자, 이제 새 이미지를 선택할 거예요. 이 나무가지도 함께요. 자, 이럴 때 배경이 단조롭습니다. 이러면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에 이제 톨러런스 부분은요, 여러분, 허용 오차라고 해서 색깔의 변화가 미세하게 좀 다양하게 돼 있다 그러면 수치가 좀 커주는 게 수치를 키워주는 게 선택 영역을 넓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컨티기어스가 있는데요, 얘를 체크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인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하게 되면 클릭한 지점을 넘지 않습니다. 자, 컨트롤 D 하고요, 컨티기어스 인접 풀고 배경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 경계를 넘어서서 동일한 컬러가 있는 이 지점까지도 선택을 해주죠. 네,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을 반전하죠. Select Inverse,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종횡비에 맞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터 적용할게요. 필름 그레인입니다. 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시고요. 아티스틱에 필름 그레인을 찾아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효과가 나오겠죠. 네,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그림자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이미지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퍼즐 조각을 잡고 있는 손 모양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죠.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요, 여러분,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인접, 컨티기어스의 체크를 풀었기 때문에 배경, 검정색을 클릭했을 때 어때요? 이 경계로 막혀있는 나머지 부분에 검정도 선택을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반전하겠습니다. Shift Ctrl I, Ctrl C 해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손에 회전각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 하나의 이미지에서 가지고 왔지만 이 동일한 레이어에,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어에 한쪽 이미지를 따로 선택해서 별개의 레이어로 떼어내기가 가능합니다. 자, 켜서 한번 볼까요? 자, 이 퍼즐 부분 때문에 뭐 사각형으로 여러분 선택하려고 시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퍼즐 부분 때문에 약간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폴리거널 라서트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떼어내고자 하는 오른쪽 퍼즐 하고요, 손 이미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자, 나머지는요, 큼직하게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면 하나의 레이어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레이어에
U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보통 컨트롤 J로 알고 있는 레이어 비어 카피, 제자리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복제의 방법이죠. 그런데 잘라내서 제자리에 붙여넣는 방법이 레이어 비어 컷입니다. Shift 컨트롤 J가 되겠습니다. 자, 깜빡거리던 선택 영역은 해제가 됐고요. 자, 레이어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완성된 정답 파일 확인하시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회전을 좀 해줘야 되겠죠. 왼쪽 손 선택하시고요. 자, 이때 무브 툴에 오토 셀렉트 옵션에서 체크해 놓고 작업하시면 바로바로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시기가 편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시고요. 네, 자, 이제 이 하얀색 퍼즐 조각이죠. 레이어상으로 볼 때는 두 개의 레이어죠. 그죠? 눈 아이콘 꺼보시면 두 개의 레이어에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이때 흰색 퍼즐 조각 두 개를 선택해서 이곳을 색상 보정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조로운 색상일 때는 저희가 매직원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컨트롤 눌러서 왼쪽 손을 제가 클릭했어요. 그러면 레이어상에 왼쪽 손이 있는 레이어가 선택될 거고, 컨트롤 눌러서 오른쪽 퍼즐 조각을 선택했더니 이 레이어가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선택이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브 툴 옵션의 오토 셀렉트 자동 선택을 체크해 놓으시면 클릭만으로도 이렇게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설정을 해 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어요. 자, 그리고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티 알리아스 체크하시고, 자, 여기서는 인접 컨티기어스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고요. 자, 여기 가서 얘를 클릭했더니 어때요? 퍼즐 조각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부분 손까지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레이어가 따로 있는데 내가 선택을 클릭만으로 하고 싶다. 여러 개를 선택하겠다. 자, 이럴 때 자, 선택 옵션 상단에 보시면요. 여기 샘플 all layers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레이어 샘플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체크를 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왼쪽 퍼즐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퍼즐 클릭했습니다. 어때요? 원하는 대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레이어는 별개로 있지만 이미지, 작업 이미지로 봤을 때 내가 클릭을 하면 마치 한 장의 이미지인 것처럼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샘플 올 레이어스가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작업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제 보라색 계열로 색상 보정해 볼게요.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휴 세츄레이션 클릭합니다. 속성창에 갈라라이즈 체크하시고요. 자, 이게 보라색 계열은 오른쪽으로 색상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320. 잠시만요. 자, 다시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 마이너스 50. 자, 이렇게 흰색일 때는 여러분 휴 세츄레이션, 흰색은 여러분 무채색이죠. 채도가 없는 색상이기 때문에 채도, 색상과 채도를 조정해도 그때까지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이트니스, 명도를 좀 낮춰서 마이너스 50을 설정했더니 비로소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보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조정 레이어의 앞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언제든지 프로퍼티스에서 설정을 수정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보셨고요. 자, 이제 17번 이미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요, 여러분 픽 셀렉션 툴로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 조절해서 세심한 부분은 작게 조절해 가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요. 자,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자, 이동 도구로 마지막 자, 맨 뒤에 있는 이미지 선택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선택된 레이어 위쪽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토 셀렉트로 클릭해서 그렇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기 퍼즐의 이미지 보정한 위쪽으로 달라붙겠죠. 네. 자, 컨트롤 T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로로 뒤집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치하고 저장해 주십시오. 자, 이제 펜 도구를 활용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운동기구 모양 두 개가 있죠. 네, 이렇게 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두 개의 모양을 그리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 하나는 패턴을 적용한 레이어와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운동기구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형도 보이실 거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흔적도 보이는 게 확인되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쉐이프를 활용해서 더하거나 빼면서 이 형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러스트에서 패스파인더 활용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연산에 대한 설정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모양 레이어가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쉐이프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레디우스로 조정을 할 겁니다. 자, 처음은요 60 픽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을 조정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셔서요, 제시된 색상을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패스 오퍼레이션에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라운디드 렉탱글 이라고 해서 레이어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결합형으로 더하거나 빼면서 모양을 만들 때는요, 하나의 레이어에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 설정을 조정하는 곳이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이 있는 상태로 연결해서 그릴 땐 콤바인 쉐이프가 되겠고요. 기존에 그려놨던 거에 나중에 그리는 부분이 빠지게 할 때는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이 되겠습니다. 이 설정을 잘 바꿔 가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컴바인 쉐입을 설정하고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여기에서 레디우스는요, 이번에는 30을 설정하고 상단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쳐서 그려주는 거예요. 네. 자,
자, 그러면 레이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이어 하나에서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퍼스펙티브 원근을 적용하겠습니다. 위쪽은 밖으로 드래그해서 넓혀 주시고요. 아래쪽은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좁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양이 같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레디우스를 2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빼줄 텐데요. 자, 여기서 빼주겠다 해서 옵션을 패스 오퍼레이션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방금 그려서 변형한 이 모양이 빠지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기준점들이 이렇게 활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쉐입에 대해서 명령이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요. 자, 언두 해서 자, 엔터를 한번 눌러서 패스를 꺼줍니다.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엔터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점은 보이지 않고 패스 라인만 활성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옵션을 바꿔주시면 안전합니다. 네. 십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드래그해서 중앙에 겹쳐지도록 그리겠습니다. 상단 중앙에 겹쳐지도록 그리게 되면 이 부분만 색상이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컨트롤 T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퍼스펙티브 원근 지정하시고요. 위쪽은 늘리고 아래쪽은 약간 줄여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변형 적용하실 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과 크기를 동시에 주는 프리 트랜스폼 패스 지정하고, 자, 원하신다면 크기, 위치 다시 지정 가능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한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더블 클릭 해서 완료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빼주도록 할게요. 예, 손잡이 부분을 가로질러서 자, 넉넉하게 옆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겹치는 부분을 빼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타원을 선택할게요. 타원 선택해서 자, 위쪽 부분을 볼록하게 추가해 줍니다. 자, 여전히 빠지는 옵션이기 때문에 색깔이 안 들어오고 빠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 놓고 나서 점들이 보였을 때 컴바인 쉐입으로 전환을 하셔도 돼요. 네, 엔터를 눌러서 패스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준 상태에서 옵션 진행해서 하셔도 되고요. 앞서 설정한 옵션에서 그린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설정을 바꿔서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가장 편하다 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렸어요. 네. 위치 이동할 거고요. 다 선택해서 온라인에 가운데 정렬을 맞춰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요, 이제 하나로 병합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미스 누르시면 하나로 이렇게 결합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이어에서 드랍 섀도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완료하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에 아령 형태도 펜틀 활용하셔서요. 여러분 여기 설정대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시된 색깔로 그린 후에 설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제목도요. 더블 클릭해서 리네임 해 주십시오. 자, 패스 1, 패스 2라고 리네임해서 구별하기 쉽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됐으면요, 이제 패턴을 만들 차례입니다. 자, 패턴은 두 가지 모양이 결합돼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눈금자 참조하셔서요, 크기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패턴을 만들지 확인한 후에 새 도큐멘트를 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려 있는 게 새로운 도큐멘트를 설정을 하시는데요. 네, 픽셀로 단위 설정해 주시고요. 위스 하이트 50에 50픽셀 지정하시고 해상도 72픽셀 per 인치 RGB 8비트 지정하신 후에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트랜스페어런트로 투명을 설정하고 여셔야지만 이렇게 투명 배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 정의를 하면 색깔이 들어가 있는 모양만 패턴으로 적용이 되고 배경은 투명하게 뚫려서 여러분이 바로 전에 만든 패스의 색상이 비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여신 후에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표시는 여성 기호, 남성 기호인데요. 여러분 심볼에서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옵션을 보시고요. 자, All Legacy 디폴트 쉐입을 클릭해서 확장한 후에 이렇게 디렉토리가 많이 있죠, 그죠? 네, 여기에서 심볼을 확장한 후에 심볼에서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남성 기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형태요. 회전이 되어 있는 형태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린 후에 컨트롤 T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하면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할 때 쉬프트는 15도 단위로 스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려지는 거랑 모양이랑 방향이 다를 때는요, 뒤집거나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패턴 정의는요,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해서요, 여기에 여성과 남성 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작업 이미지를 여시고요. 자, 아령 형태의 클리핑 마스크 설정할 거잖아요. 자, 레이어에서 패스 2가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패턴이 적용될 것이므로 패턴이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네, 자, 패턴 레이어 만드시고요. 여기에 에딧의 필로 방금 전에 정의한 패턴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정의된, 최근에 정의된 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설정 노멀 100%, 프리저브 트랜스페어런시 체크하고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작업하면 전체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패스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만 패턴이 적용될 거예요. 두 개의 경계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클리핑 마스크 가능합니다. 자, 아래쪽 레이어에 색상이 있는 부분과 겹치는 위쪽 패턴만 잘려져서 보이고 나머지는 어때요? 투명하게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클리핑 마스크예요. 자, 레이어의 어퍼시티를 60%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양을 그리고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령 위에 있는 이 모양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죠.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요. 오너먼트 클릭하셔서 여기에 있는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모양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요. 바로 패스 셀렉션 툴로 전환한 상태에서 이동 가능하십니다. 자, 색상 설정하겠습니다. 색깔은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설정하시는 게
빠른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스타일은요, 외부 광선 아우터 그로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표 모양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쉐이프 도구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모양을 그리는데요. 이때 보시면은요, 이렇게 음표가 있는, 그러니까 음표처럼 이렇게 똑같은 모양인데 크기랑 색깔이 배치가 다른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복제해서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8분 음표를 찾읍시다. 네. 커스텀 쉐이프일 때 쉐입 모양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음표니까 뮤직에 있겠죠. 네, 뮤직에서 8분 음표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리실 때 쉬프트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시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바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설정합니다. 자, 여기 외부 광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아우터 그로우 설정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배경에 이미지가 비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페시티 70%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컨트롤 T 누르시고요. 자, 이동하면서 크기도 조정하시고 회전도 하시면서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기 조정하실 땐 Shift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메뉴 버튼에 모양 위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모양과 글자는 한 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글자의 길이가 달라요. 중앙에 정렬되어 있죠. 자, 이럴 때는 일일이 하나씩 그려서 배치하지 마시고요. 자, 위쪽에 이 버튼 한 세트를 완성을 한 다음에 복제해서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글자 수정하고 가운데 중앙에 비대면 수강에 글자 색을 변경하시면 되겠죠. 네. 자, 작업 이미지에 배치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일 때 이 버튼의 형태는요, 헥사곤에 해당됩니다. 육각형을 찾아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를 확장해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 육각형 있죠? 네,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비율에 맞게 그릴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네. 자, 그리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2픽셀이고요. 단일 컬러로 적용할 거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의 컬러 스탑,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흰색입니다. 네. 색깔 보시고요.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할 텐데요. 여러분, 글자 속성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홈 트레이닝은 도둠 16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검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배치의 중앙에 설정하기 위해서 중앙 정렬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위에 옵션에서 설정 미리 해 두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호리젠탈 타입 툴로 클릭해서 적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ESC 눌러서 그리고 명령 취소해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옆으로 길게 설정을 해줄게요. 네. 자, 엔터를 눌러서 이 모양 레이어에 패스의 선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모양 레이어의 패스의 선택이라 함은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쉐이프로 그렸을 때는 레이어와 함께 패스에도 이렇게 패스 상태가 활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잘못 눌러주시면 이 타입 툴은요, 어떤 영역 안에 쓸 것인지 패스 라인에 쓸 것인지를 위치에 따라서 판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택이 완전히 해제됐을 때 적용하시거나 아니면 바깥쪽에 클릭해서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식으로 옮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설정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요. ESC를 누르거나 컨트롤 Z 언두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트로크를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흰색 2픽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무브 툴로 자, 모양과 글자를 쉬프트 눌러서 동시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브 툴의 옵션에서는요, 이렇게 얼라인 정렬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 지정해서 정중앙에 맞춰주신 후에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J를 하셔도 되고요. 무브 툴일 때 자, Alt 누른 상태로요.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하겠습니다. 두 개 레이어가 선택됐기 때문에 두 개 레이어가 동시에 복제가 되고 있고요. 드래그 할 때 이 스마트 가이드 선이 표시되긴 하지만 반듯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할 때 Shift도 나중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는 시점 잘 확인해 주세요. 자, 마우스에서 먼저 손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정의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Alt 누르고요. 자, 드래그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Shift는 나중에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반듯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글 길이가 달라도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비대면 수강은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로 설정해서 입력하셔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메뉴 버튼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요. 자, 이제 문자 입력 왜곡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학습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시된 조건 잘 활용하실 때 주의할 점은요. 문자를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크기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요.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은요. 반드시 호리젠탈 타입 툴 문자 도구일 때 문자 선택되어 있고 위에 옵션에서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컨트롤 T를 하다 보면 간혹 이 글자의 크기가 제시된 조건과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 캐릭터에서 여러분이 글자의 장평이 조정이 돼 가지고 기본은 100% 100%인데 여기 100이 아닌 수치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감점 요인이 되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부분은요. 정답 파일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문자에 변형이 들어가 있는 건 두 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
문자의 속성 도듬 3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스트로크, 드랍 섀도우가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워업 텍스트는요. 문자 선택했을 때 상단 옵션 바에 워업 텍스트, 자, 볼록한 언덕 위에 서 있는 T자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네, 아크 어퍼 20% 설정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자기관리와 온라인 맞춤 클래스는, 자, 위에 설정 확인해 주시고요. 워업 텍스트는 플래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깃발 적용되어 있고요. 깃발의 방향을 보시고 밴드 값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값인 50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나머지 부분도 속성을 그대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세부사항의 제시 조건은요, 교재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자, 작업 중에 보기를 해놨던 격자도 가리시고요. 혹시 안내선 표시했다면 안내선도 가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세이브 에즈를 클릭해서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답안 전송 경로는 내 PC 문서에 GTQ 폴더입니다. 자, 시험장에는 GTQ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만든 후에 작업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600에 400 픽셀로 JPEG 저장 먼저 하시는 겁니다. 파일 형식 JPEG 퀄리티는 8을 지정하시고 저장하십시오. 자, 그리고 JPEG은요, 저장이 끝났고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조정을 해줍니다. 어디에서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60에 40 픽셀 확인하시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저장해서 덮어 씌우기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어디로?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여시고요. 여기에 포토샵 포맷까지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